반갑습니다. 장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을 했죠.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당황하지 않고 또 대응을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리기를 이 세력선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그랬죠. 아니면 이 저점까지도 지켜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이탈하면 60일선까지 눌러주게 된다라고 그렇게 점검을 해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 그 세력선에서 꼬리 달리고 살짝 반등이 나온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더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해드리고 또 SMR과 관련해서 공시가 또 하나 나왔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점검을 좀 해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은 저희가 텔레그램 방에서 추천도 해드리고 대응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되는데 들어온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독을 좀 해주시고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 뿐만 아니라 설명란에도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이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설명란에 있는 링크인데 설명란이 뭐냐면 휴대폰 화면을 이렇게 세로로 보면은 위에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 밑에 이제 제목이 나오고 제목 밑에 자세히 보시면 더보기라고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란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 주식왕 장보고 종목방이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밑에 자세히 보시면 들어가기라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눌러 주셔야 돼요. 링크를 클릭하고 그냥 바로 화면이 나온다고 해서 나가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채널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왔을 때 밑에 있는 이 들어가기까지 이제 클릭을 하셔야 저희 텔레그램에 함께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단타적인 관점에서 잘 접근을 안 해요. 서윙이라든지 중장기 위주로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기준에 맞고 여러분들 또 관심이 가는 종목들 그렇게 이제 매수하고 또 매도하면서 수익을 남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더더욱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급등을 했을 때 뉴스켈파워가 진행하는 그 프로젝트에 SMR이죠. 이 프로젝트에다가 기자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외국인도 매수를 많이 했고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때 이제 공시를 냈죠.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제 공시를 냈거든요. 관련돼서는 한 달 뒤쯤에 다시 공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회사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공시 예정일이 오늘이었어요. 6월 27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재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미국 뉴스켈파워에 지분 투자한 전략적 투자자다. 누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뉴스켈파워가 수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일정 규모의 기자재를 공급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50조 프로젝트에다가 기자재를 공급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권리예요. 왜냐하면 지분 투자를 통해서 그런 권리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확정된 바가 없으니까 확정된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공시 예정일은 9월 26일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확정이 되면 그 전에도 이제 공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켈파워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기자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도 계속 공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를 해서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거죠. 근데 뉴스켈파워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필요한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뉴스켈파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협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SMR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2030년도에는 이제 상용화를 목표로 이제 세계 각국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SMR이라는 게 단순한 원전, 에너지 관련주가 아니라 또 AI 관련주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AI가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 AI 센터가 전력을 많이 먹죠. 전력을 많이 먹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대형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SMR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들이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AI 관련주로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세력이 잘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은
어제 영상, 그제 영상에 보면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이평선 이탈했다 올라가오는 자리,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올라가다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다시 올라올 때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근데 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냐 하면은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빠지더라도 올라가다 갑자기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오히려 이제 눌러줄 때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해요. 우리에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수익을 크게 주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좀 보통 집중적으로 공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기준으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눌러줄 때도 우리가 당연히 이제 공략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눌림목 매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눌림목 매매는 반드시 반등 흐름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하락 추세, 이 분봉을 봐야 됩니다.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매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았죠. 이렇게 꺾여버렸으니까. 뭐 그런 흐름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공략을 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 근처라고 해서 바로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방향성을 보고 공략을 해간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가 이제 길이라고 그러죠. 사거리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이제 세력이 자동차가 주가고 이제 세력이 운전을 해 갈 거 아닙니까? 주가를 움직여 갈 때 이 사거리에 와서 이런 것들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측 전망하는 것 자리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면 자동차로 치면은 이어서 들어와서 올라갈 때 이 길목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길에 이제 들어서 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오더라도 올라가서 이제 유턴을 해서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담은 얼마라도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올라가면 이제 고속도로 타면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 이 방향성이 확인되는 자리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매수를 안 하고 뭐 매도를 하거나 감망을 하거나 그러는 자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거리라고 해서 바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변곡점에서 나오면은 이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데는 기대 예측 전망을 하는 자리죠. 기대 예측 전망으로 우리가 공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공략을 해야 되고, 이탈했다 올렸었기 때문에 방향성이 좀 뚜렷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살펴보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인 거예요, 이런 자리.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향성이 나오질 않았죠. 이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 세세한 노하우도 좀 익혀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막상 해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심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당장 사고 싶고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흐릿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뭐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얼마든지 대응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제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21선이 좀 꺾여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예측 범위 내에 있는 거죠. 설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 이탈하고 61선까지 눌러주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원전 시장 자체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더더욱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 속에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염려할 부분 아니에요. 내려온 대로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가져가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짧게 먹고 또 눌러줄 때 다시 잡고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장기로 좀 매력이 있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21선 이탈하면 이까지 눌러준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21선 이탈했지만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좀 더 세력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그랬죠. 단순하게 21선 이탈한다고 해서 바로 매도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선이 이 저점이라고 그랬는데 이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 세력선 살짝 빠졌다가 꼬리 달리고 올라가면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이제 잡아가시면 돼요. 이거는 결국은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전 시장 자체도 너무나 좋아지고 있고, 그렇죠. 뭐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이거든요. 이 전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안 보려고 했는데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 하락 상승을 하고 이 하락을 하던 이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예요. 한번 뺐다 이제 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세력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7월 14일 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잖아요.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수주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 기대감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체코 원전만 수주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원전 산업 전체가 아무 영향이 없다 할 정도거든요. 굉장히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그게 수주가 안 된다면 그 전에 먼저 차트 속에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만에 하나 체코 원전을 수주 못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고 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가 원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체코 원전은 우리나라 거의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게 다들 보고 있죠. 뭐 현지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가성비 측면에서 압도적이거든요. 프랑스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 2파전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앞서고 있는 게 외교력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가 유럽에 있다 보니까 또 유럽 국가에 좀 영향력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력에서 좀 앞서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성비, 기술력, 그리고 납기도 정확하게 맞춥니다. 옛날에 프랑스는 납기를 정확하게 못 맞춰가지고 12년간 가동을 연기한 적도 있거든요. 이것도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전력인데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납기도 맞추고 기술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절반의 가격 프랑스보다 2분의 1 가격으로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죠. 체코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좀 기대를 하면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살펴보면서 또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방에 종목 추천도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방에 들어오는 방법 간단하다고 했죠. 고정 댓글에 링크 있고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고 이 화면이 나오면 밑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클릭하시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이 주식왕 장보고 채널이잖아요. 제 장원고래가 앞으로 이 채널에서 꾸준하게 영상을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 텔레그램방에서 부족했던 거는 영상을 통해서 또 영상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그렇게 채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성장해 가도록 합시다. 꾸준하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